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장도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바쁘실 거예요.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한 1.62% 빠졌네요. 코스닥 이제 금방 또 800 깨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오늘 개미들은 45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샀어요. 외인들이 340억 정도 매수했고, 쭉 보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올랐네요. 올랐고, 펄어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이렇게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또 이슈화 되는 게 뭐냐? 또 에코프로더라고요. 에코프로. 요즘 에코프로 상당히 핫한데, 과연 에코프로 주가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이 상한가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한가 쉽지가 않은데 이 상한가가 결국 나중에는 또 이제 마이너스 이제 14%로 내려갔다.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잘 버티는 편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그래도 대폭락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는 건 뭐 잘 버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지속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등 일부 종목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데 공매도 금지 기대감에 급증했던 그 증시가 이 거래일 만에 이제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을 했고요. 요즘 보니까 수급 이슈예요. 이 수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진 만큼 이제는 점차 실적에 주목할 거다. 주목할 시기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3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421.62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 초반에 소폭 상승했던 출발했던 증시가 이후에 점차 낙폭을 키워요. 낙폭을 키우고 장대 음봉을 형성합니다. 장대 음봉.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80.7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 그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134포인트 정도 반납을 했고 이 수급상 보니까 뚜렷한 매수나 매도의 그 주체 없이 이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양상입니다. 관망하는 양상이고 개인들 외국인들이 각각 274억, 13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애들이 758억 순매수를 했어요. 이 기간 중에 보니까 금융투자가 2,327억 정도 순매수한 반면에 연기금이 1,385억 정도 순매도를 해가지고 차이를 보였다. 연기금이 매도를 했네요. 연기금. 역시 연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주요 2차전지 종목들이 지난 6일 급등한 이후에 이 거래일 만에 연속으로 약세 마감을 했는데 LG엔솔이 한 1.2%, 포스코홀딩스 1.7%, LG화학 2.8%, SDI 3.4%, 포스코퓨처 3.5%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보니까 서울 공릉동 인지개발원 부지 매각 등 추가 자구안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2.32% 상승 마감을 했고 삼성 SDS는 3.35% 올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35포인트 정도 내렸죠. 811.02에 거래 마쳤고 이틀 연속 1%대 하락을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지난 6일 상승분의 절반을 최근 이틀 동안 되돌림한 거예요. 코스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지속된 영향인데 하여튼 이날 에코프로 BM은 전일 대비 10.19% 하락을 했네요. 25만 5,500원.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14.2% 떨어졌습니다. 72만 7천원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공매도 잔액 1, 2위인 두 종목은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첫날 수급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하더라.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전지 업체인 포스코 DX, LNF 역시 각각 4.6, 3.7% 정도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7원 정도 올라서 1310.6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반등의 기대감이 점차 이제 희석이 되다 보니 시장은 다시 이제 실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돌리고 이날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하는데 크래프톤이 보니까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해서 4,503억, 영업이익은 30.9% 늘었네요. 1,893억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를 했어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인데 덕분에 이날 주가가 10.6% 올랐고 액토즈 소프트, 위메이드, 네오 위즈 홀딩스 등에서 게임주들이 역시 동반 상승을 했네요. 하여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속에 대형주 2차전지 관련주가 증시를 끌어내렸고 여전히 긴축적인 환경, 증시 변동성이 큰 국면이다 보니까 기대감보다는 여러분들 실적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종목 선택이 좀 유효한 겁니다. 이제는 테마성보다는 실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실적으로. 이게 뭐야, 이거 상한가 가고 나중에 쭉 빠지고 결국은 뭐냐, 공매도 효과도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공매가 있어서 계속 안 빠진다? 공매에서 계속 빠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외인들이 이제 이게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좀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실적이에요. 결국은 실적이 좋으면은 상한가가 또 상한가를 떠나서 계속 오릅니다. 꾸준하게 오르는데 실적과 전망이 안 좋으면은 주가는 꺾이더라고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나 기업 같은데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쌍코피 터지고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내가 좋아하는 기업과 그런 섹터가 있고 그럼 한번 공부를 하는 거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정도는 충분히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한 주만 사봐. 딱 한 주 사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정찰병으로 과연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횡보를 하는지 그러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학원처럼 이렇게 수능 공부하는 것이랑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가 아니죠. 기업도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다양한 공부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그런 분석도 해보는 거고. 하여튼 할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잖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ETF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ETF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공매도는 금지돼가지고 진짜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